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2년 좀 넘은 32살의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소위 말해 딩크족이에요. 앞으로도 아이 계획은 전혀 없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부터 키우고 있던 작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며 현재까지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건 아니고 오히려 두 사람이 벌고 있는 연봉은 우리 나이에 비해 평균 이상이라 생각해요. 남편과 저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나름대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생활의 여유도 있고 나중에는 우리 두 사람의 사무실을 차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결혼 전에 저희가 모은 돈으로 2년 전 결혼할 때 대출 50% 끼고 구입해서 열심히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역시 결혼이라는 건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우 때문에 자꾸 남편이랑 쓸데없이 다투게 되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저도 더 이상 참고는 못 살겠습니다. 일단 저는 2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했고 우리 친정엄마가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웠죠. 우리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말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애 키우며 사느라 꿈도 포기한 채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친오빠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보살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엄마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오빠를 돌보면서 지내셨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능력이 있어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본인 이름 대신 누구 엄마라고 불리면서 아줌마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그냥 아이를 낳지 않고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괜히 애도 안 낳을 건데 남의 집 아들이랑 결혼해서 대를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20대가 훌쩍 지나서 취업을 했을 나이에도 여전히 아이들이 예뻐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은 아이는커녕 결혼조차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조선시대나 80년대 이전에 태어났더라면 엄청 이상한 사람이 되었겠지만 다행히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자 혼자 살아도 능력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나 혼자 취미생활하고 운동 즐기면서 싱글이라도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살겠더라고요. 제 나이 27살 때 부모님의 품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강아지도 키우기 시작했죠. 예전부터 강아지를 꼭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해서 나중에 내 집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꼭 강아지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가 스스로 번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고 예쁘고 작은 강아지를 같이 살 가족으로 맞이했어요. 처음 데려왔을 때 이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겠다고 다짐했고 지금은 6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강아지는 제게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루라도 못 보면 너무 힘들고 불안해요. 이렇게 사는 저를 보면 어떤 분들은 개한테 쏟는 그럴 정성으로 차라리 애를 낳고 키우라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엄마가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27살 때 독립해서 강아지와 함께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가치관도 비슷하고 아이를 낳지 말고 둘이 살고 싶다 하는 제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이라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댁 식구들에게도 저는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부모님도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이었는데 처음엔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았지만 의외로 최근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남편과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공감대의 형성도 잘 됐고 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쉬는 날도 비슷한 데다 남편도 제 강아지를 예뻐하고 좋아해줘서 퇴근하면 함께 강아지 산책을 가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안일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와주는 남편 덕분에 지난 2년 동안은 크게 부부싸움 할 일도 없었고 시부모님도 다행히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3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일찍 결혼해서 지금은 8살, 6살짜리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우네 집안도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두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가 끝나면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이 애를 봐주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그 집안 아들 둘을 어릴 적부터 맡아서 키우시다 보니 제가 시집 왔을 때 어머님, 저희는 결혼하면 아이를 안 낳을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약간 서운해하셨지만 어머님은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우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결혼해서 애 봐달라고 할까봐 내심 걱정을 하고 있으셨나 봐요. 가끔 저희가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조카 녀석들이 시댁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헤집어 놓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들이라서 나이가 어린데도 힘이 너무 좋고 지치지도 않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이 떠나가라 뛰어다니고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웬만하면 시댁 가는 일도 피하면서 살았죠. 신우는 좋게 이야기하자면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고 길을 잘 살려주는 친구 같은 부모예요. 솔직히 제가 느낀 그대로 말을 하자면 애들을 둘씩이나 낳아서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신우 따라서 애들 둘을 데리고 밖에 외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식당이나 백화점에서 들고 뛰고 소리 지르며 다녀도 신우가 자기 애들을 말리거나 막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함께 다니다 보면 오히려 제가 주변 시선이 너무 의식되고 민망해서 아이들한테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매번 애들이 그런 식인데 장난감 코너 앞에서 뭐 사달라고 떼를 쓰고 신우가 안 사주면 완전 울고불고 물건 집어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민폐다 싶어 제가 신우 대신에 몇 번 사주고 상황을 정리한 적도 있어요. 오히려 신우는 은근히 그런 걸 원하는 건지 제가 사준다고 할 때 딱히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딱 신우하는 짓을 보면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맘충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올라요. 저는 아이와 애엄마들한테 그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신우에게는 그 말이 완전 딱 맞습니다. 자기 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하던 절대 혼내는 법이 없어요. 애들이라는 게 원래 부모 눈에나 귀여운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끄럽고 패기치는 존재일 뿐이잖아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아이들에게도 예절 지키게 하고 조용히 시켜야 하는 책임이 엄마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우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결혼 초창기에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신우가 자주 저를 불러내서 애를 보게 했어요. 자기도 자기 애 보는 건 힘든지 은근히 저한테 많이 데려오더라고요. 그때 신우의 이런 면을 진작 알아봤기 때문에 그 뒤로는 신우가 저를 부를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피하고 신우를 멀리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자꾸 저희 집으로 애를 데리고 찾아오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한다든지 주말에 어머님 댁 대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애들을 마음대로 풀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제가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 솔직히 말해 달갑진 않았어요. 올 때마다 애들은 강아지랑 놀겠다고 쫓아다니고 한번 붙잡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안고 같이 놀자면서 잡아당기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어요. 당연히 애들 소나귀에 붙잡히면 힘드니까 우리 개는 살려달라고 이리저리 도망다녀요. 애들은 또 강아지 잡겠다고 뛰어다니고 집안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올 때마다 쥐잡듯이 개를 몰고 다니니 한 번 왔다 가면 며칠씩 안정을 못하고 끙끙대더라고요. 주인인 제 입장에서는 조카들이 얌전히 있도록 교육을 똑바로 시키던지 아예 우리 집에 그만 좀 찾아왔으면 싶었지만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단 아이들을 앞장 세워서 집으로 쳐들어오기부터 하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진우가 형우가 강아지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히면 안 돼. 함부로 발 잡아당기면 강아지가 아파해. 라고 제가 말려봐도 신우는 아이들이 강아지 괴롭히는 모습이 뭐가 그리도 흐뭇하고 기분 좋은 건지 전혀 말릴 생각도 없어요. 나도 애들 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크는 거지. 우리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개 한 마리 사다 줘야겠네. 얼마 전에는 애들 둘이서 서로 자기가 강아지 끌어안겠다고 앞다리 뒷다리를 서로 잡고 당기는 바람에 저희 개가 죽겠다고 깽깽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랑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내본 적 없는데 너무 놀라서 달려가 애들한테서 강아지를 뺏었죠.
그때도 신우는 자기 애들이 저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줄 몰랐다면서 아예 자기 집에 며칠 정도 개를 빌려달라 하는 겁니다. 강아지랑 지내는 게 아이들 정서에 그렇게 좋다는데? 강아지 털이 복슬복슬하니까 애들이 촉감놀이 하는 것 같을 거야? 딱 일주일만 우리 집에 빌려가면 안 될까? 라고 하길래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제 식구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신우나 그 집안 애들은 장난감이나 살아 움직이는 인형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 집안에 일주일이건 하루건 강아지가 들어간다면 절대 제 명에 못 살 게 뻔한 일이었죠. 아이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 강아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방금도 다칠 뻔했는데 그러다가 우리 개가 아이들을 물면 어떡해요. 아이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바람에 은근슬쩍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또 신우가 애들 둘 다 데리고 집에 놀러 온다고 하길래 일단 강아지부터 애들 눈에 안 띄게 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안방 드레스룸 안에 강아지를 넣어놨어요. 우리 개가 나이를 먹고 얌전해져서 방에 넣어놔도 짖지도 않고 조용히 잘 있거든요. 좀 좁고 답답하긴 해도 애들 손에 타느니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신우나 그 집안 애들이 개념 없다고 한들 남의 집 안방까지 불쑥 들어오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에 신우와 아이들이 도착하고 애들은 당연히 오자마자 저희 집 강아지부터 찾았어요. 저는 애들에게 오늘은 강아지가 없고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카들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이번엔 끝까지 보여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다 같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애들은 작은 방에서 유튜브를 보게 해놓고 있었는데 남편은 화장실에 가고 제가 주방에서 커피 타고 과일 깎아서 준비하는 사이에 신우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나오는 겁니다. 어머나, 우리 호빵이가 여기 숨어 있었네? 아니, 대체 남의 집 안방문은 왜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열어보는 건지 지금도 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왜 불쌍하게 방에 가둬놨냐고 하면서 작은 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던 애들한테 우리 호빵이를 보여줬고 그 뒤로는 또 평소처럼 난리가 났어요. 저는 신우에게 우리 개가 아이들 기운 따라가기 벅차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지만 신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애들한테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강아지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할 텐데 아이들이랑 놀면 좋지 뭘 그러냐며 걱정하지 말라 하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조카 애들한테 살살 놀라고 몇 번 더 주의를 주었지만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강아지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과 강아지에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신우는 거실에서 신경도 안 쓴 채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아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깨갱하는 강아지 소리도 동시에 들렸습니다. 저도 놀라고 다들 깜짝 놀라서 방으로 달려갔는데 우리 개는 무서워서 꼬리를 바짝 내리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신우의 큰아들은 손가락을 물렸는지 자기 손을 붙들고 엉엉 소리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신우가 뭐야, 물렸어? 저놈의 개스키가 감히 어딜 물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우리 개를 때리려고 하길래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신우를 밀치고 막아섰어요. 사실 잘못하면 애가 100번 잘못했지.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는 저희 집 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괴롭히다가 때리려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신우를 밀쳤더니 그것 때문에 잔뜩 화가 나서는 지금 나 밀었어. 우리 애가 저 똥개한테 물렸잖아. 우리 애 물린 것도 내가 잘 때 그냥은 안 넘어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내 어쩌네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남편이 와서 조카의 물린 손을 확인하고는 별것도 아닌데 그만 좀 하라고 솔직히 따지자면 애들이 먼저 개를 못 살게 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따졌습니다. 고소하고 싶으면 누나 마음대로 해. 병원비를 원하는 거면 영수증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남편은 화를 내는 신우한테 이제 애들 데리고 집에 가라며 쫓아냈습니다. 손은 제가 봤을 때도 피가 날 정도로 다친 건 아니었고 살짝 긁혀서 빨개졌었어요. 물론 아이가 물렸다고 하니 저도 걱정했지만 우리 개도 애들이 갑자기 억지로 만지고
손발을 끌어당기면서 아프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물었던 것 같아요. 아이 손에 피가 나거나 흉이 지거나 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잘 짖지도 않고 평생 정말 사람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뗄 거라면서 애들 데리고 나가버렸고 남편과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 강아지나 달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조카가 걱정되는 마음에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강아지 광견병 걸린 거 아니야? 너는 위험하게 왜 사람을 무는 그런 개를 키우고 있어? 진짜 어떻게든 참고 어쨌든 아이가 저희 개한테 물렸으니 제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내는 신우의 헛소리를 들었더니 저도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애가 평소에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보셨잖아요. 개가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괴롭히면 못 참아요. 5kg밖에 안 나가는 조그만 개가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라고 따졌는데 신우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당장 애 치료비부터 물어내라 하는 겁니다. 그까짓 거 내가 병원비 내주고 인연 끊어야겠다 생각해서 아이 병원비 얼마 나왔냐고 물었더니 아직 병원은 가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고 일단 애가 계속 울고 정신적인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큰 대학병원으로 가서 CT랑 MRI 찍어봐야 할 것 같다네요. 아니 4kg, 5kg 정도 되는 작은 강아지한테 손등 한번 살짝 물린 걸 가지고 무슨 대학병원을 간답니까? 아마 진짜로 다치게 하려고 물었으면 살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났을 거예요. 대학병원 가던지 말던지 신우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난 그런 돈은 못 주겠다 했더니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면서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개가 사나운지 모른다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소리 듣고 있기 힘들어서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죠. 자기 애만 잘했다고 감싸는 걸 보고 맘충이라고 하던데요. 어디 밖에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좀 그러지 마세요. 진짜 보기 안 좋거든요.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개념 없는 부모가 문제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바로 끊은 뒤에 신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저도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신우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보고는 따라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남편을 보내고 나서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한참 뒤에 신우가 아닌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고 다 뒤집어졌다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더군요. 내가 너 애 낳기 싫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걔는 이제 그만 키우고 너희 친정 가져다 주던지 내다 버리던지 해라.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어머님이 신우가 하는 부탁을 다 들어주고 손주들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도 저 모양인데 나중에 더 크면 어떻겠어요? 버릇 없는 건 딱 질색이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세요. 제가 어머님이랑 싸우는 사이에 남편도 신우네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돌아왔습니다. 대학병원을 가던 말던 마음대로 하고 우리도 그동안 애들이 강아지 괴롭힌 거 똑같이 동물병원 찾아가서 정밀검진 받겠다고 말했대요. 아까 보니까 호빵이가 뒷다리를 살짝 절더라고. 건국대에 큰 동물병원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정밀검진 받을 거야. 서로 상대방 검사비 치료비 내주기로 하자. 애가 병원 가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걔들은 병원 한 번 가서 엑스레이 CT라도 찍으면 수십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더군다나 대학병원으로 가면 100만 원 단위로 나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서로 치료비 물어주자는 말을 했더니 그 뒤로 신우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더래요. 물론 진짜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이고 크게 다치거나 불편한 곳은 없었으니까요. 대신 앞으로 평생 신우네 식구들은 저희 집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번 기회에 본색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서로 연락을 하거나 얼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